자궁복, 훗배아리, 인대가 이완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 빨리 회복하고. 안녕하세요, 박성동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후관리, 산후조리에 있어서 주의할 점과 산후보약이 꼭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에 있어서 두 가지 갈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후에 자궁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자궁 복구가 중요하겠고, 한방에서는 아침통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의 수축과 함께 자궁 속에 있던 태아 부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훗배아리라고 하는 출산 전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출산 후에도 주기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훗배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궁의 복구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출산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두려움도 많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혈의 소모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몸이 허약한 상태로 출산 후에 아기를 돌보게 되고 수유를 하게 되고 또 얼마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서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특징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갈래 중에서 기력의 저하, 그러니까 이 산도가 열리고 태아가 배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의 저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력을 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왕절개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이 자궁의 자연적인 수축에 의해서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자궁이 수축되는 과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부속물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그것이 어혈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아 부속물이라든지 어혈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산 후에는 땀이 많이 나고 허혈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가슴 위로 후끈후끈한 이런 허혈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들이나 친정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한여름 삼복더위라도 찬바람 쐬지 마라, 선풍기 바람도 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아놓고 막 땀띠가 나면서도 그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바람이 들지 않게끔 신경 쓰고 보온에 신경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제 출산하자마자 바로 찬물로 샤워하고 뭐 에어컨 바람을 쐬고 그런단 말입니다. 산후풍이라는 게 동양권의 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산후에 허약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름에 선풍기 바람도 쐬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왜 그럴까? 실제로 출산 후에 뭐 손목이 시큰거린다, 무릎이 아프다, 또 어깨가 아프다, 이런 것들,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산후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를 했고 또 허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아기 머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산도가 열려야 됩니다. 한 10cm 정도까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출산할 때는 이 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뼈와 뼈 사이가 벌어져줘야 산도가 열리면서 아기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 골반만 이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손목, 각종 관절들, 허리, 무릎, 이런 관절들의 결합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빨리 출산 후에 수축돼서 단단해지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이게 시큰거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후풍이라는 것이 이제 뭐 누구나 다 이제 겪은 여성들은 다 알고 있는가? 왜 서양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가? 제가 추론하기로는요, 좀 이 체질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수유를 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유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이제 이 자세로 한 2-30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손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머리를 받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기가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받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자주 안아서 잠도 재우고 어르기도 하고 뭐 트름도 시키고 이러는데, 그리고 같이 데리고 자잖아요. 밤새 계속 뭐 2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예, 그런데 서양에서는 일단 아기와 분리하잖아요. 요람에 눕히고, 그 다음에 뭐 유모가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앉지만 슬링으로 이렇게 해서 손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후풍을 대비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냥 손으로 힘으로 앉는 것보다는 슬링으로 이렇게 해서 감싸서 케어를 하는 것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들은 아이 낳고 뭐 그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였죠.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영양도 부족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몸도 허약했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의 삶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후풍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허약해진 상태에서 찬바람이나 한방에서는 풍안습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에 감염되는 것을 좀 막고자 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인대가 이완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기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해산 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먼저 몰아내고 되도록이면 빨리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가량은 어혈을 내보내는 약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한 2주차부터는 몸을 강하게 보호하는 약을 쓰고, 질병에 따라서 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 산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혈을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출산 후에 배출되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짙은 색에서 점점점 옅은 색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백색 오로가 분비되고 끝나는 게 한 3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3주 이내에 빨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나 어혈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것이 늦게 빠질수록, 이게 3주를 넘어서 4주, 5주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오로 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아프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시기에 훗배알이라고 하는 복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할 때는 그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겸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하느라고 많이 소모된 기력을 빨리 보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피로감, 그리고 기허부종,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난다, 그다음에 어지럽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마려운데 가서 보고 오면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기력이 허해져서 나타나는 질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이런 기력 저하에 맞춰서 빨리 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입니다. 이제 약해진 인대가 빨리 이제 수축하지 못함으로써 이 관절 자체가 약해지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뭔가 아이를 머리를 받치거나 했을 때 손목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을 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관련 부위에 침치료나 약침 치료를 해서 빨리 이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산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산후 비만입니다. 보통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양수나 태아의 무게를 비롯해서 최대한 15kg에서 20kg까지 이렇게 체중이 불어나는데, 이 출산을 해서 아이가 빠져나가고 양수가 빠져나가고 태아 구성물이 빠져나오면 그 대부분의 한 50%, 60% 이상은 이제 출산의 과정에서 체중이 싹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한 3개월 정도에 거치면서 몸이 회복하면서 서서히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가 허약해지면 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 늘어났던 체중이 효과적으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소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났던 체중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산후에 남아있는 것, 이거 산후 비만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애 낳기 전보다 한 10kg은 더 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첫째 낳고 10kg, 둘째 낳고 10kg 이렇게 찌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 빨리 이 산후 비만,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 적절한 한약 처방을 쓴다면 출산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문제로는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또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모유가 잘 안 나온다, 젖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모유를 늘려줄 수 있는 처방도 있고, 또 회사도 나가야 되고 모유를 빨리 끊고 싶다, 그럼 모유를 끊을 수 있는 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관련된 걱정도 한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산후에 약을 쓸 때는요, 수유를 하고 있는 분과 안 하는 경우, 요걸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수유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산모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약을 쓰면 되겠고요. 적어도 요새는 그래도 내 아이한테 건강한 초유와 모유를 먹이고 싶다, 이런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모유 먹이기 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 아이에게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은 좀 빼고 처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삼 같은 건데요. 인삼 같은 것들이 이제 아기에게 전달됐을 경우에는 이게 열성 약재이기 때문에 아토피나 태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조금 더 안전한 처방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후에 정말 힘들 때 집에서 산후 도우미라든지 친정 어머니라든지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회복하는 게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몸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또 그냥 참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어쨌든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산후풍이나 이런 것도요, 옛날 어머니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산딸만 되면 그때 아프던 허리가 아프다, 그때 아프던 손목이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몸의 기억이에요. 몸이 아주 허약했을 때 몸에 어떤 손상을 입으면 이게 몸의 기억으로 각인돼 가지고요, 평생을 간단 말이죠. 이런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산후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 여성에게는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한의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사용한 금액, 그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한의원에서 쓸 수 있고요. 또 출산 때 미처 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내 몸이 우선이니까요. 아이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산후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또 침으로, 약침으로 치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